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줄이고 백신 인센티브 일부를 다시 부활시켰는데요. 4차 대유행 속 효과 어떨지 그리고 어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정말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주 연장했다가 또 2주 연장해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2,000명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가세 얼마나 더 지속될까요? 그때 얼마나 더 갈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4단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볼 때 네, 아마도 그 9월 중순 정도까지는 현재 같은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중순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향후 2주 이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연장했다고 하지만 그게 확산세를 꺾을 만한 뭐 특별한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추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확진자는 줄지 않고 계속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 식당과 네, 카페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들고 백신 접종 네. 완료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드는 부분은 확진자 수를 이제 줄이는 효과가 있긴 할 텐데요.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들에게 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이제 예외로 해주는 부분은 거꾸로 이제 사람들 간의 접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인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라 두 가지를 이제 합쳐 놓으면 사실 뭐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두 가지 다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미시적인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정책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거리두기에 보완이 돼야 좀 확진자가 그래도 꺾이거나 잡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그 4단계 거리두기의 목표가 초기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증가세를 꺾어서 안정세로 돌리는데 그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후에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2,000명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단계 거리두기가 2주를 넘겨서 연장하면서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국민들의 피로감 때문에 네. 사실 국민들이 4단계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을 지키고는 있지만 4단계라고 해서 일상생활의 활동을 줄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리두기의 효과는 단계를 올리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단계에 상응해서 일상의 활동을 줄이고 접촉을 줄여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너무 오랜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특히 젊은 층이 생각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뭐 공포감 또는 이게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부가 단계를 올리는 것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층은 지금 정부가 격상한 4단계보다는 사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라 국민이 갖고 있는 위기감과 단계가 맞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네,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를 좀 보면 정부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 영국과 싱가포르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이전에는 코로나는 치명률이 1.5% 되는 그 상당히 중대한 감염병이었지만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이 이제 크게 떨어졌고요. 7월 달에는 0.2%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8월 달에는 약간 오르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은 군에서는 아마 거의 독감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치명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달라진 방역 환경에 맞는 방역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집단 면역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한 결과를 보면 110% 완료를 해야지만 이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네, 그렇다면 정부는 그렇습니다.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네. 언제로 좀 전환 시기가 맞춰져야 좋겠다라고 보시는지요?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그 5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연령층은 일부 1차 접종을 맞은 상태이고 고위험군은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해도 상당히 그 위험이 줄어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치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한 9월 말 10월 초가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정부가 말한 게 이게 9월 말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그때 전환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검토를 시작하겠다는지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음. 10월 초부터 검토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전환하려면 기존의 생활치료센터 중심의 그 확진자 격리를 자가치료로 전환해야 되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네. 보건소의 일선 방역 인력도 크게 늘려야 됩니다. 검사 역량도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10월 초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사실상 연말까지 가도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쳐 있고 이게 방역이 어떻게 그 앞으로 나가야 될지에 네. 대해서 네. 정부의 뭐랄까 신뢰할 수 있는 계획 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호한 말로 지금 그 방역 전환의 시기를 얼버무리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준비를 잘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